안녕하세요. 큐비디 GMP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바야흐로 통계의 시대입니다. 큐비디를 하던 GMP를 하던 통계에 기초하지 않으면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4차 산업혁명에 접어든 현재의 사회는 쏟아지는 데이터를 잘 활용하는 것이 생존에 직결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 통계학 개론을 통해 조금이나마 통계를 가까이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들은 불완전한 정보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결정을 해 나갑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있어도 별 문제 없이 살아갑니다. 통계학은 불확실성을 계량적으로 측정해서 정확하게 만드는 특징이 있습니다. 통계학자들은 불확실성의 정도를 확신하고 범주형 진술을 할 수 있습니다. 비단 사격 또는 활쏘기를 할 때뿐만 아니라 통계학은 삶과 죽음의 문제에도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면 1986년에 우주왕복선 챌린저호가 폭발해 7명의 우주 비행사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영하 1.7도였는데 그렇게 낮은 온도에서 발사해도 문제가 없는지 분석도 하지 않고 발사 결정을 내렸던 것입니다. 폭발의 원인은 낮은 온도로 오링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밝혀졌습니다. 조너스 소크가 개발한 소아마비 백신은 1954년 엄격한 통제 하에 약 40만 명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임상실험을 시행한 것입니다. 그 결과에 대한 통계 분석은 백신의 효능을 확실하게 입증했으며 그 덕분에 오늘날 소아마비는 거의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통계라는 수학적 마술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 통계학자들은 다음 세 가지를 근거로 삼습니다. 데이터의 수집, 전시, 그리고 요약을 하는 데이터 분석이 하나이고, 카지노에서 비롯된 승산의 법칙인 확률이 또 하나이고, 확률 지식을 이용해 특정 데이터에서 통계적 결론을 이끌어내는 과학인 통계적 추론이 마지막 하나입니다. 이 강의를 통해 이 세 가지 요소가 현대 사회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는 통계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데이터는 통계학자들이 내용을 이해하는 데 사용하는 원자료로서 숫자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통계 문제에는 데이터의 수집, 기술, 분석 또는 그에 대한 생각이 담겨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데이터를 알기 쉽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숫자 더미 속에 숨어 있는 일정한 유형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데이터의 본질적인 형태를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데이터를 설명하려면 실제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모아보겠습니다. 이것은 어느 곳에 학생 92명의 키를 데이터화한 것입니다. 이 데이터들을 점 도표로 그려보았습니다. 각 학생의 키를 한 개의 점으로 나타내었습니다. 이 점 도표를 보면 150에서 155에 밀집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도수 분포표로 이 데이터를 요약 정리할 수 있습니다. 수직선을 여러 개의 구간으로 나누고 각 구간마다 그 구간에 해당하는 키의 학생 수를 셉니다. 이것이 그 구간의 도수입니다. 상대 도수는 각 구간에 속하는 학생 수의 비율로서 도수를 전체 학생 수로 나눈 것입니다. 도수 분포표는 각 계급값, 주변에 얼마나 많은 데이터 점들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것은 그래프로도 그릴 수 있는데 이를 히스토그램이라고 합니다. 각 계급마다 막대가 하나씩 그려져 있고 막대의 높이는 그 계급 구간의 데이터의 점의 개수를 나타냅니다. 또한
각 키의 상대 도수를 대응시키는 상대 도수 히스토그램도 그릴 수 있습니다. 이는 수직축 값의 크기만 다를 뿐 히스토그램과 똑같습니다. 통계학자 존 터키는 각 데이터 점들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요약하는 방법을 고안했는데 이를 줄기입 그림이라고 합니다. 아, 네 가지 순서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예를 들어 키 데이터에서 줄기에는 키 수치 중 10자리 이상의 숫자만 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마지막 1의 숫자 자리는 해당하는 줄에 추가로 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데이터를 다 채우면 이런 그림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의 숫자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예를 들어 8, 2, 5 이렇게 돼 있으면은 2, 5, 8 이렇게 순서대로 이 부분의 숫자를 순서대로 정리를 하게 됩니다. 데이터의 훌륭한 도식화는 예술이자 과학입니다.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은 영국 군인 병원들의 사망률 통계를 집계하여 이 같은 놀라운 히스토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각 뿔의 면적이 사망 숫자이고 파란색은 질병으로 사망한 숫자, 빨강색은 부상으로 사망한 숫자, 검정색은 기타 이유로 사망한 숫자입니다. 질병으로 사망한 것은 당시 병원의 환경 탓이 원인이었고 이런 통계 조사 덕분에 병원 환경이 개선되어 사망률이 낮아졌습니다. 어떤 측정값이든 두 가지의 중요한 특징인 중앙값 또는 대표값, 그리고 그 값을 중심으로 흩어져 있는 정도인 즉 산포도가 있습니다. 어떤 데이터 집합의 일반적인 특성을 이렇게 그림으로 알아볼 수도 있지만 식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n은 데이터의 전체 개수입니다. 여기서 x2는 두 번째 데이터 점의 값입니다. n이 5인 작은 데이터 집합은 정리하기가 쉽습니다. 예를 들어 5명에게 일주일에 TV 보는 시간을 물었다고 하면 다음과 같은 배열을 얻을 수 있습니다. x1은 5이고 x2는 7이고 이런 식으로 나열할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의 중앙은 무엇일까요? 이것을 측정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두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 값은 x바로 표시합니다. 평균 값은 모든 데이터의 값을 더한 다음 데이터의 개수로 나누어서 구합니다. x1 플러스 x2 플러스 x3 플러스 쭉쭉쭉 해서 xn 이런 합계는 그리스 문자 시그마를 사용하여 간단히 줄여 쓸 수 있습니다. i가 1부터 n까지일 때 xi의 합이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집합의 평균은 이렇게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예를 든 학생들의 키의 경우 평균 키는 이런 식으로 해서 145.15입니다. 중앙값은 또 다른 대표값으로 도로의 중앙선처럼 데이터의 중점을 말합니다. 중앙값을 찾으려면 데이터를 작은 것부터 순서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중앙값은 그 중앙에 있는 데이터의 값입니다. 만약에 데이터의 개수가 짝수인 경우에는 중앙이 없기 때문에 중앙 부분에 있는 두 개의 값을 평균합니다. n이 92명인 학생들의 키의 경우 순서대로 정리된 줄기 그림에서 중앙값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짝수이기 때문에 46번째와 47번째를 평균 냅니다. 대표값이 왜 하나가 아닐까요? 각 대표값은 저마다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중앙값은 데이터들 중 다른 것과 차이가 큰 극단적인 값에 민감하지 않습니다. 5명의 사람에 대해 일주일에 TV 보는 시간을 조사해보니 3, 5, 7, 7, 200이라고 할 때 중앙값은 7인데 반해 평균값은 45.8이 됩니다. 대표값을 알았으니 이제 산포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산포도는 데이터가 대표값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학생들의 키가 모두 정확하게 145라면 산포도는 전혀 없습니다. 산술적으로는 산포도가 0이고 히스토그램은 날씬한 모양이 됩니다. 하지만 키가 작거나 큰 학생들이 많다면 히스토그램은 이런 형태일 것입니다. 산포도를 측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사분위 범위입니다. 이 개념은 데이터를 4개의 동일한 그룹으로 나눈 다음 양 끝의 그룹이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사분위 범위를 찾는 방법은 데이터를 숫자 순으로 정리합니다. 데이터를 숫자가 낮은 2개 그룹과 숫자가 높은 2개 그룹으로 나눕니다. 중앙값이 데이터점이면 그것을 양쪽 그룹에 다 포함시킵니다. 숫자가 낮은 그룹의 중앙값을 찾습니다. 이것을 첫 번째 사분위, 즉 Q1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숫자가 높은 그룹의 중앙값은 세 번째 사분위, 즉 Q3입니다. 사분위 범위, 영어로 IQR이라고 하는데 이들 사이의 거리 또는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IQR은 Q1과 Q3 사이의 거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학생들의 키 데이터에서 작은 그룹의 중앙값은 125이고 큰 그룹의 중앙값은 155입니다. IQR은 155 빼기 125 해서 30입니다. 작은 학생들과 큰 학생들의 중앙값의 차이가 30이라는 것입니다. IQR을 찾는 또 다른 그림인 상자 수렴 그림이 있습니다. 상자의 양 끝은 사분위인 Q1과 Q3이고 중앙값은 상자 안에 그립니다. 상자의 끝에서 1.5 IQR 이상 떨어져 있는 점은 이상값입니다. 이러한 이상값들은 따로 하나하나 그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상값이 아닌 가장 먼 점, 즉 1.5 IQR 이내에 있는 가장 먼 점까지 수염을 그립니다. 상자 수염 그림은 그룹들 간의 차이를 보여줄 때 아주 유리합니다. 산포도를 측정하는 표준 방법으로 중앙값을 근거로 한 IQR과 달리 표준 편차는 평균으로부터 산포도를 측정합니다. 다시 말해 표준 편차는 데이터가 평균 X바에서 떨어져 있는 평균 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거리의 제곱을 사용합니다. 제곱을 하지 않으면 음수가 나오기 때문에 음수를 모두 양수로 바꾸기 위해 제곱을 하는 것입니다. 즉, 점 xi에서 x바까지의 거리의 제곱을 xi 빼기 x바의 제곱이라고 하면 평균 제곱 거리는 제곱 거리들을 다 더한 후 n으로 나눈 것이 됩니다. 그런데 기술적인 이유 때문에 분모에 n 대신에 n-1을 써서 표본 분산 s제곱을 정의합니다. 데이터 집합 3, 5, 7, 7, 38 이런 데이터 집합의 경우 x바는 12이고 n은 5일 때 분산을 계산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분산은 제곱을 해서 구한 값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데이터와 차원을 맞추기 위해서 제곱분을 적용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표준편차입니다. 그러니까 분산에 제곱분을 적용을 하면 표준편차가 되는 것입니다. 앞에 분산값을 표준편차로 계산하면 14.63이 나옵니다. 평균과 표준편차는 이상값이 없는 대칭적인 히스토그램 또는 정규 분포의 성질을 나타내는 데 안성맞춤입니다. 정규 분포라면 평균과 표준편차로 그 모양을 그릴 수 있습니다. 이 성질을 이용해서 어떤 데이터가 모집단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것을 Z점수라고 합니다. Z점수는 차원이 없기 때문에 서로 상이한 집단 간의 비교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그림으로 나타내는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았고, 데이터의 대표값에 대한 두 가지 개념, 즉 중앙값과 평균에 대해 알아보았고, 서로 다른 두 가지 방법으로 산포도를 측정하였으며, 정규 분포 모양의 히스토그램과 평균에서 표준편차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Z점수를 알게 되었습니다. 본 강의는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통계학이라는 책을 참고하였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